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024학년도 3월 학력평가 영어 부분 오답률 탑 15 문제들을 해설을 하게 된 강병훈이라고 합니다. 이번 학평 같은 경우는 지난 고1 11모였죠. 11모보다는 확실히 어렵다고 느낄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순서 배열 문제인데 주제 자체를 어렵게 한다든지 아니면 소재는 겹치는데 핵심을 다르게 선지를 구성하는 느낌으로 문제를 꼬아서 낸다든지 아니면은 그 지문 안에서 다의어로 이제 라임을 맞춰서 해석하기 힘들었을 부분을 만들어 놓았다든지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어렵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유형별로 어떻게 풀이를 하는 것이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것인지, 문제를 그렇게 푸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해설을 1부부터 3부까지 나누어서 찍게 되었는데요. 저도 연습은 했지만 그래도 또 이제 실시간으로 해석을 해가면서 라이브로 영상을 찍는 거다 보니까 다소 말이 느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답률 1위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 문제인데요. 이제 이 오답률이 78.5%가 나왔던 문제입니다. 먼저 네모 박스 먼저 쳐다보고 가겠습니다. Only then are they able to act quickly in accordance with their internalized expertise and evidence-based experience.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이제 빠르게 그런 내면화된 전문 지식과 경험에 바탕이 된 증거와가 일치하게 행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바로 첫 문장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ntuition can be great, but it ought to be hard earned. 보시면 직관은 매우 훌륭하지만 이것은 어렵게 벌어져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이 they를 받을 게 없기 때문에 1번 선지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experts, for example, are able to think on their feet because they've invested thousands of hours in learning and practice. Their intuition has become data-driven. 전문가들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생각을 잘 한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느냐? 그런 그들의 발을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왜냐하면 그들은 수천 시간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어디냐면 무엇에 투자를 하느냐? 그 연습을 하고 배우는 과정을 수천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그래서 그들의 직관이 데이터 기반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나 yet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들이 전문가라고 자주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Most of us, especially when we interact with others on social media, 우리가 어떤 소셜 미디어나 다른 것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 때 특히 우리 대부분은 이제 act with expert-like speed and conviction. 그 전문가와 같이 스피드와 그런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면서 분사구문인데요. Offering a wide range of opinions on global crisis. 세계적인 위기에 대해서 어떤 넓은 의견을 제공을 하면서 without the substance of knowledge that supports it. 그것을 지지하는 지식의 물질이 없이. 그 말인즉슨 우리 대부분들은 어떤 글로벌한 위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지해주는 지식 없이 그냥 의견을 내세운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은 이 전문가와 대비되는 게 무엇이냐면 데이터 기반이라고 전문가들은 데이터 기반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어떤 지식 없이 의견을 내세운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4번 문장 가겠습니다. And thanks to AI, which ensures that our messages are delivered to an audience more inclined to believing it. 그것을 믿는 쪽으로 경향이 더 치우쳐지게 만드는 그런 청중에게 그 우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 그것을 보장을 해주는 그 AI 덕분에 우리의 our delusion, 그 착각이라고 하죠. 전문 지식에 대한 착각이 이제 강화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By our personal filter bubble. 이 filter bubble이라는 건 어떤 검색 물질 중에 결과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떤 개인의 filter bubble에 의해서 그런 착각이 이제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We have an interesting tendency to find people more open-minded, rational, and sensible when they think just like us. 그런 청중들이 우리처럼 생각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오픈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상대적이라든지 이런 감각적이라고 생각을 하게끔 되는 그 경향성이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 only then are they able to act, 이 박스에서는 일치라고 했잖아요. 어떤 내면화된 전문 지식과 증거를 바탕으로 낸 경험이 일치한다고 볼 때, 그 말인즉슨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데이 같은 경우는 엑스퍼트를 가리키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2번 문장 뒤를 보시면 옛부터 most people에 대한 이런 엑스퍼트가 아닌 most people에 대한 설명을 계속 쭉 나열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비되게끔 설수를 했는데, 따라서 이것은 엑스퍼트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번은 어차피 엑스퍼트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1번은 절대 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이제 이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어떤 지칭 대상, 그런 대명사나 어떤 거를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런 대비되는 부분을 찾아서 역접이 되는 부분을 찾아서 그 문장 삽입을 해준다든지 이런 포인트를 잘 잡고 문장 삽입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2번 오답률 2등 73.3%로 나왔던 이 오답률 2번 어휘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주제 핵심 소재어 같은 경우는 이 이모션 소셜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Emotion socialization, learning from other people about emotion and how to deal with them. 일단 여기서 이모셔널 소셜라이제이션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이걸 하이픈으로 수식을 해주고 있는데,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어떤 감정에 대한 거에 대해서 배우고 어떻게 이것들을 다루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방법들이 이모션 소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이모션 소셜라이제이션 starts early in life and plays a foundational role for emotion regulation development. 이런 emotion socialization은 이게 삶에서 일찍 시작이 되고 또 감정 규제 개발의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어휘 문제니까 어휘 문제는 앞뒤 맥락을 잘 살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Although extra-familiar influences such as peers or media gain in importance during adolescence, 추가적인 어떤 친숙한 영향들이 또래나 미디어와 같이 이런 친숙한 영향들이 중요하게 얻어짐에도 불구하고
사춘기 때 얻어짐에도 불구하고 parents remain the primary socialization agents. 부모님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 사회화 대리인의 이건 주요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요한 사회화 대리인으로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although로 묶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peers와 parents는 완전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primary, 주요한이라는 말이 적절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밑에서 근거가 나오면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For example, their own responses to emotional situations serve as a role model for emotion regulation. 예를 들어 이 그들 같은 경우는 parents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들 자신의 반응들이 감정적인 상황에서 그들의 자신의 반응들이 제공을 합니다. 뭐로써? 롤모델로서. For emotion regulation. 감정 규제에 대해서 어떤 롤모델의 역할로 제공을 한다는데, 분사구문 읽겠습니다. Increasing the likelihood that their children will show similar reactions in comparable situation. 보시면 무엇을 증가시키면서 이 롤모델로서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증가시키느냐, 그들의 아이들이 비슷한 리액션을 보인다는 그런 있을 수 있는 일을 증가시킨다고 하면 더 빈도를 높인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비교 가능한 시츄에이션이 뭐느냐,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은 그 상황이 페런트들이 겪게 되는 상황과 어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비교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공통점이 있는 비교 가능한 상황에서 비슷한 리액션들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이런 롤모델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에서 emotional situation to responses to emotional situation이 롤모델로서 작용을 했다는 것은 그게 비슷하게 작용을 했다는 것이고, 그게 similarly 적절한 어휘로 붙게 되는 그 근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parents들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글의 분위기에 따라서 1번도 맞다고 볼 수 있겠고, parental practices at times when their children are faced with emotional challenges also impact emotion regulation development. 부모님들의 관행이 그때마다 부모님들의 관행이 즉 그들의 아이들이 이모셔널 챌린지스에 직면을 했을 때의 부모님의 관행들이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감정 규제 개발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어떤 부모가 겪은 이모셔널 챌린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는데 이 반응이 비슷하게도 children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게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 문장. Various direct tutoring and directive guidance of what to do are beneficial for younger children. 그런 직접적인 달램이나 지시하는 그런 가이드들이,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들이 이제 더 어린 아이들한테는 이점이 될 수 있음에도, 그러니까 반면에는 그들은 경작이래. 개발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개발시킬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adolescents 청소년기들의 자율성이 그런 청소년기의 자율성을
이 번창에 대해서 개발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반면에라는 표현을 보시면 cultivate에 대한, 그러니까 이 반면의 절의 안에서 cultivate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라고 했으니까 이 여기엔 주절에는 cultivate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소년기는 감정을, 부모님의 반응이 아이들의 감정에 잘 녹아들기 때문에, 영향을 잘 주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의 자율성이 당연히 개발된다, 즉 좀 더 진보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방해한다의 개념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것이고, 그럼 그럼 나머지 선지도 다시 보겠습니다. It consequence adolescents might pull away from rather than turn toward their parents in times of emotional crisis unless parental practices are adjusted. 그 부모님의 관행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그 청소년기들은 좀 더 멀어질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님과 멀어질 것입니다. 감정적인 위기를 겪을 때 더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을 더 많이 주니까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 자율성이 추구되지 못하고 계속 부모님 곁에서 그 안에 한정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adjust 같은 경우는 unless로 좀 꼬아놓은 얘기인데, 당연히 이제 parental practice가 조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4번은 옳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more suitable in adolescence is indirect support of autonomous emotion regulation. 그러니까 더 적합한 거는 청소년한테, 그런 사춘기들한테 더 적합한 거는 이런 간접적 지원이라는 거죠. 자율적인 감정 규제의 지원이 좀 더 간접적이게 돼야 한다. 이러면 이제 주제가 좀 잡히죠. 이제 부모님의 감정적인 반응이 사춘기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아이들에게는 영향이 크니까, 그래서 이제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게 parental practices들이 조정된다면 청소년 그런 사춘기들의 어떤 감정적인 자율성이 보장된다. 감정적인 자율성이 좀 더 cultivate, 개발된다라고 이런 주제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되고, 또 위에서만 근거를 찾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빈칸 문제로 3등인데요. 71.2%의 오답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빈칸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소재를 파악하고 바로 넘어가도 상관은 없을 텐데, 이런 벗이나 이런 벗같이 역접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읽어야 한다는 걸 계속 명심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Technologists are always on the lookout for quantifiable metrics. 기술자들은 항상 어떤 양적인 측정 기준에 대해서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Measurable inputs to a model are their lifeblood, and like a social scientist, 그런 측정 가능한 모델로 입력되는 게 그들의 lifeblood고, 약간 사회 과학자들과 같이 a technologist needs to identify concrete measures
or proxies for accessing progress. 그런 방법들을 평가하는 proxies들이나 구체적인 특정 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런 양적인 측정 기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게 글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대충 소재나 내용에 대해서는 잡히고 있습니다. 네. This need for quantifiable proxies produces a bias toward measure things that are easy to quantify. 이런 양적인 측정 기준에 대해서 이런 편향을 불러일으킨다고. 그래서 수량화하기 쉬운 것들을 수량화하기 쉬운 측정 가능한 것들로 생산을 하고 이런 편향들을 만들어낸다고 이런 단점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but simple metrics can take us further away from the important goals we really care about. 그런 간단한 매트릭스들은 우리가 좀 더 멀어지게끔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부터 멀어지느냐? 그런 좀 중요한 목표, 우리가 좀 실제로 다루고 있는 그런 중요한 목표들과 멀어진 목표들로부터 좀 더 멀어지게끔 만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Which may require complicated.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복잡한 측정 기준을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확실히 극도로 어렵거나, 아니면 아마도 좀 불가능하거나, 그래서 그런 측정들을 줄여나가게끔 좀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좀 나쁜 측정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쉽게 어떤 착각 아래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근데 이 착각이 뭐냐면, 우리가 좀 좋은 엔딩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실제로 발전이나 이런 가치 있는 솔루션으로 발전한 게 아니라 그냥 그저 끝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The problem of proxies results in technologists frequently 그 프록시스에 대한 문제들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 테크놀로지스트들이 꽤 자주 빈칸한다고 합니다. 뒷문장 다시 보시면 as the saying goes, not everything that counts can be counted, and not everything that can be counted counts. 그러니까 중요한 모든 것들이 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셀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셀 수 있는 것에 대한 거랑 중요한 거랑 관련이 좀 많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셀 수 있는 걸로만 측정 기준을 잡으면 오히려 좀 더 멀리 떨어진 중요한 목표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된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맥락으로 선지를 좀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2번, 3번 같은 경우는 짧은 기간의 goals, long-term visions 이런 얘기는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되고, mistaking a personal bias for an established theory, 확립된 이론에 대해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5번 보시면 focusing more on possible risks than concrete measures, 그런 구체적인 측정보다는 가능한 위험에 초점을 둔다고 했는데, 이것도 위험이란 개념이 안 나왔기 때문에 1번, 4번 중에 고르면 되겠는데요. 이 1번, 4번 중에서는 타당한
솔루션으로서 지속한 계속되는 프로그레스, 진보로 여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프락시스의 문제 같은 경우는 타당한 솔루션을 불러일으키기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제목, 문제를 읽어보시면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애매하더라도 확실히 틀린 것을 소거를 하다 보면은 어느새 정답만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어도 상관을 무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4등짜리 문제 한번 가볼게요. 네, 바로 옆에 보시면 36번 문제인데요. 68.8%의 오답률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제를 빡세게 만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주제를 빡세게 해서 순서 문제를 만들어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꽤나 어렵습니다. 우선 박스 먼저 볼게요. Development of the human body from a single cell provides many examples of the structure richness that is possible when the repeated production of random variation is combined with non-random selection. 그럼 non-random 결정과 랜덤한 변이의 생산이 합쳐졌을 때에 그런 가능한 리치네스, 구조적인 리치네스에 영향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뭐가? 단 세포로부터 그런 인간의 몸이 발달이 랜덤한 것과 넌 랜덤한 게 결합될 때 가능한 구조적인 리치네스의 예시들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뒤로 뭐가 이어지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랜덤이랑 넌 랜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ABC를 볼 수가 있는데요. C 같은 경우 보시면 All phases of body development from embryo 배아에서부터 adult to adult 어른이 될 때까지의 몸의 개발 모든 단계는 exhibit random activities at the cellular level and body formation depends on the new possibilities generated by these activities coupled with selection of those outcomes that safety previously built-in criteria. 문장 너무 깁니다. 해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모든 단계들이 랜덤한 액티비티스를 보인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바디 포메이션, 바디 형성애 같은 경우는 새로운 가능성에 의존을 한다고 했습니다. 가능성이 뭔데? 이런 활동들이 이전에 만족시켰던 결과들의 결정과 연결되는 활동들로부터 만들어진 새로운 가능성에 의존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가능성, those outcomes들의 셀렉션 같은 경우 보면은 non-random selection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여기는 random activity라고 했으니까 이 전 문장에서 이 랜덤과 non-random selection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여기서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C가 먼저 온다는 것을 먼저 캐치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C의 뒷문장을 보시면 이거에 또 따라서 연결되는 B나 A를 찾아서 E와 연결되는 게 뭐가 더 적절한지를 판단을 하면 그게 벌써 답이 되겠죠? Always new structure is based on old structure and that every stage selection favors some cells and eliminates others. 보시면 항상 새로운 구조는 오래된 구조의 기반으로 되고, 그리고 모든 단계의 결정이 favors some cells and eliminates others. 그러니까 어떤 세포들은
내 거를 하고 아니면 다른 세포는 제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만들어낼 때 어떤 세포는 가져가고 어떤 세포는 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B나 A를 봤을 때 B에서 survivors라고 얘기를 하고 그 뒤에서 또 네, 일단 B에서 survivors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B를 한번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urvivors serve to produce new cells that undergo further rounds of selection. 그런 선택의 회진을 겪은 새로운 셀들을 만들어내는 그 survivors들이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살아남은 셀들이 favors some cells가 될 것이고, 이게 이렇게 되어서 선택의 회진을 겪은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A의 첫 번째를 보시면 those in the right place that make the right connections are stimulated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옳은 장소 이런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장소와 survivors 중에 어떤 게 좀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냐면, 당연히 어떤 셀스들이 선호되었다, 즉 살아남았다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CBA가 정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원래 이러고 넘어가도 되는데 한번 왜 B 다음에 A가 와야 하는지만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주제를 제가 찝어주진 않을 겁니다. Except in the immune system, cells and extensions of cells are not genetically selected during development, but rather are positionally selected. 그 면역 있는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세포나 그런 세포의 연장자들이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 발달 과정에서. 근데 이라기보다는 positionally selected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데, positional selected라는 건 어떤 위치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게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위치, 장소적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those in the right place, 바로 여기서 장소가 언급이 되고 있죠. right connections들을 만들어내는 그 옳은 장소 안에서의 그것들, those는 뭐 sales나 extension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those들은 그러니까 그게 옳은 장소로 설정이 되지 않는 놈들은 제거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eliminate 때문에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positionally와 place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B에서 A로밖에 넘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이 문제의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부의 마지막인 5번 다섯 번째 문제 한번 보고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비즈니스랑 이제 주제를 고르는 얘기인데, 주제 같은 경우는 소재어를 잘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 보통 얼추 주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재가 어떤 거냐, 바로 empathy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은 empathy에 대한 어떤 공감에 대한 얘기를 하겠구나 라고 추측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mpathy is frequently listed as one of the most desired skill in an employer or employee. 갑자기 이런 공감이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서 그런 바래지는 요구되는 스킬 중에 하나로 리스티드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고용인이나 피고용인이 가져야 하는 스킬 중에 하나가 empathy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Although without specifying actually what is meant by empathy, 공감에 의해 의미가 되어지는 것, 정확히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 명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공감의 의미가 명시되지 않아도 그런 공감이 employer이나 employee한테들은 좀 요구되는 스킬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Some businesses stress cognitive empathy. 그 어떤 비즈니스들이 인지적인 empathy를 강조를 하는데, 그런 리더들이 피고용인의 관점이나 고객의 관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리더들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하면서 인지적인 공감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고 합니다. 언제? 그런 협상적인 거래나 결정을 내릴 때 리더들이 그런 관점에 대해서 이해를 한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면서 인지적인 공감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강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또 다른 비즈니스들은 어떤 걸 강조를 하느냐? 효과적인 영향력이 있는 엠패시를 강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감적인 관심, 걱정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리더들의 그런 능력을 강조를 하면서, 리더들의 능력이 뭔데? 그러니까 그런 실제로 걱정이나 이런 동정심을 다룸으로써 피고용인이나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그런 리더들이 능력을 강조를 하면서 이런 능력이 강조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런 employer이 empathy를 가지는데 cognitive empathy를 가지고 affective empathy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라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선지를 골라도 무방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지를 한번 골라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Diverse benefits of good market research 라고 했는데, 다양한 좋은 시장 조사의 다양한 이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이점에 대해서 주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지문이 아닙니다. 애초에 소재어가 엠패시이기 때문에 엠패시가 선지에 나와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주제를 고르는 문제에서는 소재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밑에 멋이나 이런 역접이 없다면. 2번 보겠습니다. Negative factors in making business decisions. 어떤 상업적인 결정을 내릴 때 부정적인 요소라고 했는데 어떤 부정적인 요소도 안 나왔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요소, 그리고 엠패시가 부정적인 요소도 아닙니다. 긍정적이게 불러일으키게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2번은 애초에 개소리입니다. 3번 Difficulties in designing products with empathic concern. 그런 공감적 걱정 나왔네요. 일단 공감적 걱정 소재가 나왔는데, 상품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difficulty 하다고 합니다. 이런 공감적 걱정을 가지고서는 상품을 디자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초에 디자인 얘기가 안 나왔어요. 이것도 개소리예요. 자, 4, 5번 중에 어떤 걸 고를 수 있느냐? Efforts to build cognitive empathy among employees. 그런 엠플로이들 사이에서 인지적인 공감을 기르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소재어는 맞아요. 엠플로이 사이에서 코그니티브 엠패시에 대한 얘기를 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노력이 있느냐? 그럼 밑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different interpretation of empathy in business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회사 안에서 공감의 다른 해석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empathy라는 공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감정을 공감을 한다는 건데, 이 밑을 보시면 what that translate to is that companies should conduct good market research. In other words, an empathic company understands the needs and wants of its customers and seeks to fulfill those needs and wants. 그런 수요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추구하고 그런 소비자들의 니드를 이해하는 그런 게 empathic company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노력이라는 것 자체가 들어있지 않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엠패티의 의미와는 다르게 비즈니스 안에서 엠패티는 이런 뜻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5번 선지는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고용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고용인을 이해하거나 고객을 이해하는 그 리더가 공감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이 공감은 회사 리더에게 강조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노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번, 5번 중에 헷갈렸을 텐데, 이 문장을 좀 더 해석을 해보고 좀 더 읽어본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오답률 5등으로 보진 않겠습니다만, 예. 그럼 이제 여기서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